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페이지 34페이지고요. 7번째 주제입니다. 제목은 의도의 따은 머리. 네, 여러분 드디어 따은 머리라는 제목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타프트 읽을 때 제일 관심하는 부분이 이 따은 머리였어요. 물론 이 따은 머리 기법이 핵심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도 이 따은 머리 도대체 이게 뭐냐, 어느 부위냐, 나는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 뭐 이런 관심들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는 했었는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따은 머리에 대한 얘기를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책이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저도 같이 호흡을 맞춰서 나갈 겁니다. 그 이유가 있죠. 나선형 방식으로 반복되는 것 같지만 복습을 하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진도에 맞춰서 나갈 겁니다. 그 이유가 있죠. 한 번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거 도움이 되죠. 그러나 이해를 했다면 반드시 내 생활에 적용이 돼야만 하고요. 그 적용은 생각처럼 빠르거나 많지가 않을 거예요. 조금씩 그거 역시도 조금씩 쌓아가는 방식으로 되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는 것이야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 번 왕성하게 읽고 이해하시는 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강독은 이 책의 진도처럼 조금씩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점 맞춰야 할 것은 물론 이해를 도모해야겠지만 이해한 만큼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적용을 해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결코 지금 나가는 진도가 적다고 느껴지거나 느리다고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일주일 안에 과연 내가 한 챕터 나갈 때에 충분히 이것을 내가 소화해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타프티라고 하는 트랜서핑 2.0 버전은 1.0이나 1.5 버전과는 달리 훨씬 더 실용적인 방식으로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트랜서핑 실전 매뉴얼이라고 보셔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론적인 기반은 사실 트랜서핑 1.0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용어가 조금 달라지고 관점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기본적인 이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 정리만 잘 해나가시면은 이해하는 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끝나고 나면은 항상 얘기했잖아요. 강독이 끝나면 실전이다. 그때가 학습이 끝나면 실전이다. 책을 덮으면 실전이다. 출근하면 실전이다. 가족들 사이에 들어가면 실전이다. 인간관계 속으로 뛰어들면 그때가 실전이다. 집 바깥을 나가면 실전이다. 아셨죠? 그래서 실전, 그 실전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훈련의 장, 연습의 장, 트랜서핑 연습의 장입니다. 그래서 마치 매트릭스 영화에서 네오가 이제 알약 먹고 깨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거리로 나왔을 때, 그때 느끼는 게 있죠. 이전과 다르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나하나 해나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따은 머리 얘기를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따은 머리에 관심이 많겠지만 우리는 따은 머리보다 이 의도의 따은 머리에서 의도와 따은 머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의도와 따은 머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자, 요거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따은 머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어요? 미래 프레임에 대해서 했죠. 우리의 현실은 뭐다? 우리의 현실은 이미 지나간 거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이미 지나간 거다란 말을 했죠. 그 말을 한 것도 벌써 지나갔죠. 그 말을 한 것도 벌써 지나갔죠라고 말한 그것도 또 지나갔죠.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철석 파도에 비유를 했잖아요. 철석 쳤어. 그게 나의 현재라고 생각했지만 철석 치고 깨달은 순간 벌써 지나가 버렸어. 철석한 순간이 우리의 실제지만 그 현실을 붙들려고 하는 순간 그 현실은 벌써 과거가 돼버렸어. 과거와 미래는 정보장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현실을 경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현실을 경험하려면 그 철썩철썩 오는 파도를 미리미리 조종을 해야 된다. 미리 통제를 해야 된다.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많은 경우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완전히 묶여서 산다. 파도에 휩쓸린 다음에 여기서 못 일어나고 있어. 과거에. 또는 현재라고 하는 착각 속에. 착각이죠. 이미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벌써 그 찰나의 순간은 지나가 버렸어요. 찰나의 순간은 지나가 버렸어요. 과거에 포함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현실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려면은 다가오는 프레임, 저 멀리 망망대해에서부터 서서히 표면으로 떠올라서 나에게 부서지는 파도가 될 때, 이것이 이전과 다르게 되려면 나는 저 먼 곳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통제해 나가야 돼요. 저 멀리까지 못 가더라도 바로 앞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뒤돌아보고 있고 또는 발 아래만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관점을 옮겨라. 그게 바로 미래 프레임을 관심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현실이 변하고 그때의 현실이 이전과 다른 현실이 된다. 미래 프레임을 통제하는 거.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래 프레임을 통제하는데 우리가 개념이 두 가지가 나왔었어요. 미래 프레임을 통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나온 거는 주의 집중할 때 주의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주의력, 그죠?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이 미래 프레임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의 주의가. 과거가 아니다. 심지어 이미 벌어진 현실도 아니다. 미래 프레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주의라고 할 때 어떤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 우리가 주의가 어디에 사로잡히느냐. 우리의 주의는 두 개의 스크린이 있다고 그랬죠? 외부 스크린, 내부 스크린. 여기에 점유당한다. 뭐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주의가. 그래서 우리의 주의가 외부 스크린과 내부 스크린에 점유당한 데서 나와야 된다. 주의는 다른 말로 그래서 지각하는 거예요. 지각 능력. 지각 능력. 알아차리는 거. 주의가 깨어난다. 그건 뭐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 푹 빠져 있었네. 내가 여기 생각에 푹 빠져 있었네. 그래서 주의를 어디로 옮겨요? 중심으로 옮겨요. 의식의 중심부로 주의를 다시 옮기는 거예요. 주의에 대한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 주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부 스크린, 하나는 외부 스크린. 이 둘 다 우리는 여기에 주의를 뺏기면 안 된다. 그러면 어디로 와야 되냐? 내부 스크린, 외부 스크린에서 나와서 의도의 중심부로 나와야 된다. 또는 깨어난 의식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옮겨야 된다. 중심으로 옮겨야 된다. 여기로. 그 다음에 미래 프레임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판단, 받아들이는 지각 능력, 깨어나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나오는 의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의도.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의도는 뭐냐? 행동을 담당한다. 행동. 주의는 상황을 파악하는 거. 의도는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해 나가는 거. 훨씬 더 이제 적극적인 거죠. 그래서 주의가 방패에 해당한다면 의도는 창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주의가 브레이크에 해당한다면 차에서 의도는 이거는 악셀러레이터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다루는 이 의도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여기도. 내부 중심, 외부 중심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내부 스크린, 외부 스크린, 내부 활성체, 외부 활성체, 내부 의도, 외부 의도. 그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만 잘 해놓으면 어렵지 않아요. 오늘 나오는 것도 내부, 외부인데 뭐에 대한 얘기예요? 내부 중심, 외부 중심 이렇게 나와요. 일단 요거를 입력을 해놓고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부 중심, 외부 중심이 뭔지. 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죠. 행동을.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할 때 두 가지 부위가 사용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내부 중심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부 중심. 자, 이거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내부 중심은 우리의 이마. 찡그리고 있는 이마. 우리가 신경 쓸 때, 그죠? 머리 쓸 때, 신경 쓸 때 어디가 활성화됩니까? 양미간이 활성화돼요. 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가 찡그려져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내부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마에. 내부 중심이
이마에 있어요. 그런데 외부 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 중심. 이거는 내부 중심과 반대되는 개념. 도대체 이 외부 중심은 어디에 있냐? 그건 바로 따음머리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따음머리. 이 따음머리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 부위를 이제 외부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외부 중심은 따음머리. 그럼 내부 중심과 외부 중심의 차이 뭐냐? 우리는 대부분 이 내부 중심을 쓰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일상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의도라고 하더라도 단기적 의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부 중심이라는 것은 머리잖아요, 머리. 그죠? 양미간, 이거 머리예요, 머리. 머리. 이거는 가슴 쪽이죠? 여기는 가슴 쪽, 따음머리 부위가. 그래서 가슴. 그럼 머리는 다른 말로 생각. 가슴은 다른 말로 감정보다는 좀 더 깊은 말로 직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는 영혼의 소리. 이렇게 영혼. 또는 이 책에서는 머리를 또 마음이란 표현도 썼죠. 그래서 마음과 영혼의 일치 이러는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내부 중심이라는 말은 트랜서핑 1.0 버전으로 돌아가서 비슷한 개념을 찾으면은 내부 의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의도는 의도인데 내부 의도. 그래서 내부 중심을 사용하는 행동, 내부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따음머리를 사용하는 외부 중심을 사용하는 것은 트랜서핑 1.0 버전에서 뭐가 될까요? 외부 의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트랜서핑 시리즈 1.0을 먼저 충분히 학습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중심은 내부 의도와 연결 짓고 외부 중심은 외부 의도와 연결을 딱 지으시면은 이제 이 논리가 일치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부 의도가 결국은 어디와 관련이 있느냐? 양미간의 이 찡그리는 머리. 이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이거를 너무 많이 사용해왔다. 너무 많이 사용해왔다. 그러나 미래 프레임을 우리가 비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미래 프레임을 끌어오기 위해서 의도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주의와 의도. 그죠? 미래 프레임을 끌어오기 위해서. 여기를 통제하기 위해서. 내부 의도로는 곧 내부 중심으로는 이 미래 프레임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미래 프레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외부 중심을 사용해야 된다. 곧 외부 의도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외부 중심을 사용하여 행동을 할 때 결국 미래 프레임을 통제할 수 있고 결국 나의 현실이 바뀔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외부 중심의 부위가 어디다? 이 따음머리라고 칭하는 요 부위다. 여기에 집중을 하자. 이거를 활성화하자. 따음머리 활성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얘기 다 했어요. 이제 책으로 넘어가서 읽으면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이제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의도의 따음머리인데 요 제목을 제가 또 풀어드릴게요. 의도의 따음머리에 어떤 얘기가 숨어 있겠어요? 의도를 통제하기 위한 따음머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도를 조율하기 위한 또는 나의 의도를 통제하기 위한 따음머리 기법. 그 중에서 따음머리에 뭘 오늘은 배우는 거냐면 따음머리의 위치. 요걸 배우는 거예요. 따음머리의 위치. 이 정도를 배우는 거예요. 의도의 조율을 위해서 따음머리의 위치를 알아보는 거. 이게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책을 보면은 35페이지에 중간 정도 읽어드릴게요. 프레임을 통제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주겠다. 너희도 알다시피 과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거라. 현재는 이미 일어났으며 너희에게 불필요하다. 그 대신 너희는 미래를 선택하는 것, 즉 다음 프레임들이 흘러갈 필름을 선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다 얘기했죠, 이제? 그 다음에 밑에 내용, 통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주의와 의도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다 얘기했죠? 마지막 줄입니다. 하지만 너희의 의도는 현재 프레임에 꼭 달라붙어 옴짝달싹 못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은 그 프레임에만 관련되어 있고 그 안에서만 실현된다. 마치 너희의 주의가 내부 스크린이나 외부 스크린 중 하나에 들러붙어 있었던 것과 똑같다. 그렇죠. 우리의 주의가 여기 붙들려 있다. 자, 또 계속 읽어볼게요.
외부 중심은 미래 프레임을 통제할 때 바로 이 부위가 사용된다. 너희는 모두 의도를 통제하기 위한 다운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쵸?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라고 그랬죠? 의도를 통제하기 위한 다운머리. 다운머리라는 것은 의도의 조율을 하기 위한 아주 실질적인 부위다. 에너지 점화 부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이 나와요. 이 다운머리의 부위. 등뼈 쪽으로 내려가며 살짝 위쪽으로 비스듬히 솟아있는 우수 모양새를 하고 있다. 외부 중심은 그 다운머리의 끝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몇 개 그림을 보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 타프티 책 소개되면서 정신세계사에서도 요거를 파일을 제시를 해줬는데, 왜냐면 러시아 트랜서핑 센터에서 요거를 올렸었죠. 그래서 요거를 보여줬어요. 다운머리 형태죠. 다운머리를 형태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다운머리가 이 양 견갑골 사이, 여기서 떨어져 나온 요 정도의 거리에 요 부위, 요 빨간 점 부위, 이 부위가 이제 이 다운머리 활성화하는 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운머리라고 하는 말에 묶이면 안 돼요, 여러분. 다운머리라는 말에 묶이면 안 돼요. 이건 뭐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뭐 머리, 꼬리, 꼬리 또는 뭐 줄, 아니 뭐 연결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다운머리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해하기 쉽게 나름대로. 근데 그 다운머리라는 것에 묶여버리면 여러분들이 상상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 선은 잊어버려도 돼요. 결국은 요 부위거든요. 요 거리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뭐 5cm다, 10cm다, 3cm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신체, 몸 바깥에 떨어져 있는 부위라는 거죠. 그렇게 멀지 않게. 대략 이 지점에 에너지를 점화하는, 활성화하는 부위가 있다. 이렇게 상정하는 거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운머리라는 걸 끌어온 겁니다. 그거지.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고 다운머리 자체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길을 잃어버려요. 자, 요 정도로 일단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림이 몇 개 있는데, 요거는 미국의 리니 가르샤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트랜서핑 그룹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거기 멤버들 중에 몇 명이 그림을 그려서 올린 거예요. 예, 재밌죠? 예, 다운머리가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런 경우는 다운머리 끝에 이 점화 장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이제 전구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다운머리를 점화한 상태에서 슬라이드 기법을 적용하라 이거예요. 심상화 기법을. 다운머리 기법이 점화됐다는 것은 이 부위에 어떤 느낌이 살아났을 때 그거를 유지하면서 그 상황에서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해라. 그리고 꺼라. 전원을 꺼라. 이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위에 있든 밑에 있든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머리보다는 가슴 쪽에 있는 게 사실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도 있는데, 예, 이런 경우는 지금 보면은 다운머리가 아니죠. 오히려 이 견갑골 사이에서 진짜 무슨 꼬리뼈처럼 하나가 올라와가지고 슬라이드를 비추고 있죠. 예, 요것도 나쁘지 않아요. 뒤에서 마치 어떤 영사기가 켜져서 내 앞에 있는 스크린에 비춰진다. 요런 모델도 나쁘진 않은데, 약간 아쉬운 거는 요것과 요거 두 가지는 동시에 공통점이 머리를 통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안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가슴을 통과하는 게 더 맞아요. 이게 부위의 차이가, 내부 중심은 이 양미간이잖아요. 벌써 여기 찡그리고 있네, 이 사람도. 예, 양미간. 이건 내부 중심이 활성화되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내부 중심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외부 중심을 사용하는 건데, 그 부위는 다운머리의 끝부분인데, 그 부위는 바로 양쪽 견갑골 사이에 있는 부위란 말이에요. 즉 가슴 쪽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슴 쪽 뒷부분으로 말하면 이제 가슴을 통과해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사기가 지나가는 형태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좋은 모델인데, 이게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것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요게 맞아요. 예. 그래서 뒤에 다운머리가 활성화되고 여기서 영사기가 켜지면 내 가슴을 관통해서, 내 가슴을 관통해서 4번 차크라 쪽을 관통해서 스크린이 나간다. 그리고 난 그걸 지켜본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설정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그게 훨씬 더 실질적인 다운머리 부위에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예, 머리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사용하는 게. 예, 그래서 요 부위.
뒤에 이제 뒷모습을 보면은 머리 쪽에서 요 쭉 내려오죠. 내려왔는데 이 화살표는 이제 앞뒤로 나가는 거거든요. 앞뒤로. 예, 그래서 가슴 쪽에서 숨을 들이쉬면은 화살표가 뒤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은 바로 이 부위예요. 그게 바로 양 견갑골 뒤의 중심 부위. 이 부위가 되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부위. 그래서 호흡을 들숨 날숨 하면서 화살표가 들어왔다 나갔다라고 생각할 때 들숨 날숨 하다가 들숨에서 여기서 딱 잡아주시면은 이 부위가 느낌이 와요. 아니면은 손으로, 여기 손이 닿거든요, 여러분. 밑으로 하든 위로 하든 여기 닿아요. 손으로 한 3초 정도 찍어 주신 다음에 그 부위를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 정도로만 오늘 설명할게요. 더 자세히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이게 다 그림이 연결됩니다. 더 복잡해져요. 이제 정교해지는데 이 부위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림은 아쉬운 게 이 다음머리 끝부분, 다음머리가 내려온 부위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머리를 관통하는 것은 좀 아쉽다. 물론 이분들도 그냥 독자, 멤버의 한 부분으로서 자신들이 이해한 걸 그린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나름 그림은 잘 그렸네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제 책을 마저 읽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37페이지 윗부분에 외부 중심의 통제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주의를 다음머리의 끝에 옮겨놓고 너희의 삶으로 끌어다 놓고 싶은 사건을 상상해 보거라. 이 방법을 통해 미래 프레임을 비추면 그 프레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 여러분 이제 컴퓨터 쓰다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컴퓨터 여기 폴더 창을 열어놨어요. 하나를. 그리고 이게 폴더가 있고 여기에 이제 파일들도 있고 문서 파일이 이렇게 있고 폴더가 있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뭐 mp3 음악 파일이에요. 아니면 mp4 파일이에요. 영화 파일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이 창에 끌어 넣을 수 있죠? 창을 열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끌어 넣잖아요. 폴더에, 해당 폴더에 끌어 넣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창을 여는 게 바로 다운머리가 활성화된 상태라면은 그 상태에서 파일을 끌어오는 느낌. 그게 다운머리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눈앞에 스크린을 열고 이미지를 상상하는 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와요? 다운머리가 점화된 거기서부터 빛이 가슴을 통과해서 간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이 기법은 계속 나올 거니까 제가 점점 이거 역시도 쌓아가는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너무 많이 나가지 않고 오늘은 이 부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 그리고 좀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읽고 마치겠어요. 38페이지. 하지만 미래 프레임은 의도의 외부 중심으로만 비칠 수 있다. 현재 프레임은 너희의 환상이자 올감이다. 그래서 미래 프레임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의도의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 의도는 외부 중심으로만 이 미래 프레임을 조율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이걸 통제하는 것은 의도의 외부 중심으로만 할 수 있다. 외부 중심은 바로 어디냐? 다운머리의 끝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오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슬슬 이제 해볼 게 뭐냐면은 다운머리 부위를 자꾸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느낌을 느끼려고 애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살살 와요. 큰 느낌이 아니에요. 무슨 뭐 기적적인 느낌, 이상한 느낌 아니에요. 그냥 약간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약간 내가 몸에서 뒤로 이렇게 의식이 빠져나가는 느낌 같기도 하고요. 어떤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낌에 너무 주의하지 말고 그냥 이게 어려우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위를 손을 뒤로 꺾어서 이제 너무 몸이 굳으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부위를 살짝 한 3초, 5초 누르세요. 그리고 손을 뗀 다음에 거기 부위에서 외부에 있는 공간, 외부에 떨어진 지점, 그 지점이 외부 중심이 활성화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빛이 착 반짝이는 거, 요걸 이제 연습을 삼아서 이미지를 한번 트레이닝을 시간 날 때마다 너무 집중할 필요 없어요. 이완한 상태에서 그런 걸 연습하는 것도 슬슬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타프티 강독 이어나갈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